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국어 공부를 문제풀이 위주로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수능을 보고 또 학교 시험도 치지만은 문제 유형을 몰라서 틀리는 경우는 없죠. 본문 위주의 학습을 하고, 문제풀이 훈련은 나중에 본문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하면 됩니다. 우리 모든 시험은 요즘은 보기 또는 지문, 문두 또는 답지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본문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공부 방법, 그게 최고의 방법입니다. 오늘은 현대수필 신영복 선생님의 반은 절반을 뜻하면서 동시에 동반을 뜻합니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신영복 선생님은 감옥으로부터 사색이라는 책의 저자입니다. 또 이분은 또 글씨도 참 잘 썼습니다. 한 20여 년을 억울하게 감옥에서 살았지만 그 감옥에서의 경험들을 오히려 성화시킨 그런 분입니다. 오늘 신영복 선생님의 수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영상은 링크 자료가 있으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싱크로나이즈 수영을 본 적이 있는지요? 아름답죠? 물 위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는 것은 물속의 다리가 부지런히 움직이기 때문이지요. 마찬가지로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지요. 쌤도 참 축구, 특히 야구를 좋아합니다만은, 그렇지만은 거기에 쓰인 공을 만드는 가난한 나라의 어린 아이들의 아픔을 우리가 놓치기도 했습니다. 야구공이나 축구공을 하나하나 이래 만드는데 가난한 나라의 어린 소년, 소녀들이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피아노 연주를 할 때 건반의 흙과 벽이 서로 어울릴 수 없다면, 다시 말하면 흙건반은 자기가 잘났다, 벽건반은 자기가 잘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화음을 낼 수는 없을 겁니다. 세상을 나 홀로 살 수는 없잖아요. 세상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세상을 살기는 어렵겠죠. 특히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을 감옥에서 보낸 신영복 선생님께서 아프리카 체험을 통해 깨달은 더불어 사는 방법을 제시한 수필, 반은 절반을 뜻하면서 동시에 동반을 뜻합니다. 지금부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남단 희망봉에는 이름과 달리 거센 바람이 쉴 새 없이 몰아칩니다. 바람에 떠밀려온 이랑 높은 파도가 암벽에 부딪혀 자욱한 포말로 이렇습니다. 포말은 물거품이죠. 선생님이 사실은 동해에서 가장 아름다운 포말을 본 곳이 영도에 가면 강구 있죠. 강구에 보면 창포말 등대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참 아름다운 포말을 봤는데요. 선생님 블로그에도 영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곳을 폭풍의 곳 대신 희망봉이라고 이름 붙인 까닭이 궁금합니다. 실제의 모습과 폭풍이 부는 그런 곳은 바다 쪽으로 뻗은 육지죠. 울산 쪽입니까? 간절곶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폭풍의 곳이라 해야 할 만한 곳을 희망봉이라고 불렀잖아요. 여기까지 처음인데 아프리카 대륙 남단의 희망봉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반어적 미명이겠죠. 희망봉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절망의 섬이 있습니다. 절망의 섬은 백인들이 흑인을 감금한 감옥이 있는 곳입니다. 해안에서 약 6km, 100km, 30-40분 거리에 있는 로벤 섬이 바로 그곳입니다. 로벤 섬에는 넬슨 만델라가
자, 넬슨 만델라는 참 27년 중 17년 동안 갇혀있던 감옥이 있었답니다. 27년 동안 이렇게 감옥 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 되어서 많은 기여를 했죠. 로벤 섬은 부시먼들이 물개를 잡던 작고 한적한 섬이었습니다. 자, 여기는 아주 평화로운 섬이죠. 그러나 백인 통치와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흑인 지도자들을 감금하는 감옥이 세워지면서 이 섬은 절망의 섬으로 전락합니다. 자, 로벤 섬이 절망의 섬이 된 이유, 참 세상에 참 이런 불공평한 일들도 많이 있죠. 자, 백인들 때문이었습니다. 자, 희망봉과 절망의 섬이 서로 지척에 있었습니다. 희망봉과 절망의 섬, 이름이 서로 상당히 또 다르죠. 평화로웠던 섬이 절망의 섬이 되고 또 폭풍이 거셌던 곳이 희망봉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로벤 섬의 감옥이 자유의 기념관으로 바뀌고 타조와 키 작은 펭귄들이 다시 옛날처럼 한가롭게 거닐고 있습니다. 자, 흑인 안내원은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을 모아놓고 마치 작은 만델라처럼, 만델라는 흑인, 아프리카 흑인들에게는 영웅이겠죠. 이 절망의 섬이 꺾을 수 없었던 자유와 희망에 대하여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로벤 섬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원래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백인들에 의해 절망의 섬으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자유와 희망의 꿈을 가진 그런 섬으로 다시 바뀌었죠. 나는 만델라 대통령이 갇혀있던 독방을 돌아나와 아프리카의 햇볕이 뜨겁게 개어있는 감옥 앞마당을 천천히 걸어보았습니다. 자, 만델라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최초의 흑인 대통령으로 인권운동가입니다. 자, 27년을 감옥에 살았다고 했죠. 자, 멜콤 X를 읽고 아마 생전 처음으로 화이트와 블랙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고 이 두 단어에 담긴 뜻의 엄청난 차이에 놀랐던 나의 감옥을 회상하였습니다. 자, 이거의 작가인 신영복 선생님 역시 감옥에서 22년을 보냈습니다. 자, 멜콤 X는 미국 흑인 해방 운동가입니다. 자, 화이트와 블랙은 결국 흑인과 백인이죠. 자, 이 멜콤 X도 민주화운동으로 2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자, 화이트와 블랙은 단순히 색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선과 악, 희망과 절망의 대명사였습니다. 당신의 말처럼 희망은 절망의 땅에 피는 꽃이든지도 모릅니다. 희망은 절망의 가운데 희망이 피어난다. 그러니까 멜콤 X가 한 말입니다. 자, 역설적 표현이겠죠. 그러나 누군가의 희망이 다른 누군가의 절망이 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희망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앞에서 그 축구공 이야기를 했죠. 모든 사람들에게 그 화려함을 보여주는 축구공이 사실은 많은 가난한 아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하면은 그 생각해볼 문제가 되겠죠. 자, 화이트와 블랙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생각했다. 요하네스버그에는 환희의 동상이 있습니다. 자, 그의 문맥상 환희의 동상의 어떤 이면의 뜻도 살펴봐야 되겠죠. 이곳에서 최초로 금광을 발견한 조지 해리슨이 금광석을 움켜쥔 손을 높이 쳐들고 하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 금의 60%, 다이아몬드의 70%를 공급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생각한다면 그가 지켜들고 있는 돌멩이의 무게와 그 돌에 남긴 환희의 크기를 짐작하고도 나왔습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죠. 자, 환희의 동상은 조지 해리슨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부자들한테는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환희의 동상이 되겠죠. 그러나 골드 립시티 광산에서는 다시 이 환희의 반대편을 목격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용암이 솟아오르지 않을까 두려워지는 지하 3300m.
우리 뭐 30m도 상당히 두려운 곳이죠. 나는 길을 잃고 어두운 갱도에서 그 엄청난 매장량에 놀라게 앞서 섭씨 60도의 뜨거운 열 속에서 암벽을 깨뜨리고 있는 흑인 소년들의 모습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갱도는 갱에 뚫어놓은 길이죠. 우리 광부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자, 환희의 동상의 이면에는 자, 흑인 소년들의 가혹한 노동이 또 생각이 났습니다. 자, 환희의 동상과 어둠 속의 흑인 소년을 함께 떠올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누군가의 환희가 다른 누군가의 비탄이 되는 경우에도 우리는 그것을 환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어두운 지하 갱도에서 마음이 돌처럼 무거워집니다. 자, 환희의 동상 앞에서 지하의 소년 생각으로 무거워진 마음이 나타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당면하고 있는 갈등이, 흑백 갈등이 지금도 있겠죠. 우리 한민족이라 해도 많은 갈등들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피부색에서 연연한 것이 아니면 물론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희망과 절망, 환희와 비탄, 승리와 패배의 충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남아프리카 갈등의 근본 원인을 이렇게 희망과 절망, 환희와 비탄, 승리와 패배의 충돌에서 찾고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사해온 억압과 저항의 골 깊은 상처는 쉽게 앞날을 낙관할 수 없게 합니다. 800만 백인들 가운데 400만 백인들이 흑인 대통령을 거부하면서 이미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났고, 남아있는 백인들도 여전히 새로운 거주구역을 만들어 요새화하고 있습니다. 흑백의 정면 대립과 그 위에 교모의 사주되고 있는, 사주는 남을 부추겨 나쁜 일을 시키는 겁니다. 흑흑 갈등과 무질서까지 겹쳐 요하네스버그 방문은 백인이 아닌 나에게도 내내 조마조마한 것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자, 이건 남아프리카의 현실, 여전히 갈등이 심각했다는 거죠. 어린 시절의 아프리카가 생각났습니다. 유럽이 복잡한 국경선 때문에 나라를 찾기 어려웠음에 비하여 국경이 직선으로 되어 있는 아프리카는 나라를 찾기가 쉬워서 좋아했던 초등학교 시절이 회상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유럽이 식민 지배로 마음대로 선을 척척 그어가 자기들 나름대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300년 동안 단 한 번도 동반자가 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300년 동안 백인들의 차지였다. 일체의 교육과 문화에서 완벽하게 격리되어 오로지 흑인 노동으로서만 의미를 부여받았습니다. 자, 일체는 명사일 때는 모든 것의 뜻입니다. 일절로 읽힐 때는 부사로서 아주 전혀 절대로의 뜻입니다. 식민과 억압의 과거가 곧 오늘의 갈등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해야 합니다. 자, 남아프리카의 현실이 바로 식민과 억압의 과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도 그 식민과 억압의 과거를 묻어버린다면 그것은 또 다른 아픔이 되겠죠.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갈등 원인입니다.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문제는 비단 남아프리카 공화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프리카 대륙의 문제이며 도처에 남아있는 20세기의 상처입니다. 동시에 21세기 과제와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거는 남아프리카 문제의 의미가 남아프리카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런 과제는 결국 희망과 절망의 관계에 가는 것입니다. 자, 희망과 절망은 서로 대립되는 개념이면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죠. 자, 환희와 비탄, 승리와 패배에 대한 역학적 패러다임을 넘어서 희망과 절망의 관계를 처음부터 재건하는 일입니다. 자, 패러다임은 어떤 체계입니다. 이런 희망과 절망, 환희와 비탄, 승리와 패배에 대한 이런 어떤 체계를 넘어서서 자, 희망과 절망의 관계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남아프리카 공화국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기존의 어떤 패러다임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자, 중간 부분인데요. 로벤섬과 또 한의의 동상 앞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 문제를 생각했다. 자, 아프리카에서 당신의 피아노 연주를 듣게 된 것은 우연한 일이었지만 내게는 참으로 뜻깊은 것이었습니다. 자, 피아노 연주, 여기 보니까 반은 절반과 이제 연결되게 될 겁니다. 자, 결국 피아노 연주를 듣고 반에 담긴 동반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또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뒷부분에 이어집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듣는 피아노의 선율은 내게 흑과 백의 조화를 그리고 반음과 오음의 조화를 깨닫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흑백의 건반이 서로가 도움으로써 이루어내는 화음을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 피아노가 사실은 흑 건반도 있고 백 건반인데 서로 어울리지 않고는 화음을 낼 수가 없죠. 서로 자기만 옳다로 주장한다면은 좋은 음악이 될 수 없습니다. 자, 흑과 백의 대립뿐만 아니라 우리가 맺고 있는 모든 갈등에 관하여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피아노 선율을 통해 흑과 백의 조화를 생각했다. 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 작가들의 어떤 관찰력 또 상상력 대단하죠. 피아노는 우리에게 반음의 의미를 가리킵니다. 자, 피아노는 하얀 거 긴 온음이 있고 까만 거 반음이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보십시오. 반은 절반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반을 의미한다. 자, 반은 절반은 2분의 1이잖아요. 요거는 동반한다는 뜻입니다. 너와 나와 나누기도 하지만은 또 이거는 같이 가지 않고는 안 된다. 자, 이걸 흑과 백의 문제로 또 연결시키겠죠. 피아노 건반도 흑이고 또 백과 있지 않습니까? 자, 흑인과 백인도 다름도 있지만은 동반 함께 가자면 안 된다. 또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을 볼 때는 희망과 비탄도 뭐 함께 생각할 때 해결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어질 겁니다. 동반을 의미합니다. 모든 관계의 비결은 바로 반과 반의 여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서로가 이 반은 2분의 1이지만 이 반은 동반이지 않습니까? 자, 반의 경계에서 결국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이해할 때 어떤 관계가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내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누가 친하게 지내겠습니까? 자, 절반의 환희는 절반의 비탄과 같고 절반의 희망은 절반의 절망과 같고 절반의 승리는 절반의 패배와 다름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절반의 경계에서 스스로 절제할 수만 있다면, 자, 다름과 또 동반을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이 희망과 절망, 승리와 패배라는 대적의 언어를 하더라도, 대적은 적대적으로 괴로우는 거죠. 또 적대적으로 괴로운 사람입니다. 얼마든지 동반의 자리를 얻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뭐 남을 생각하지 않고 지만 옳다고 하면은 그거는 뭐 어떤 동반이 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팽팽하고 맞서고 있는 칼날 같은 우리의 관계, 대적의 관계죠.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새로운 동락의 공간. 자, 동락의 공간은 즐거운 공간, 함께 즐기는 공간이죠. 그 대적의 관계와 동락의 관계는 서로 대조가 됩니다. 자, 피아노 선율에서 깨달은 동반의 의미입니다. 그 아프리카 피아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서로 잘 살 수 있을까, 동반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해 봤죠. 자, 피아노 선율을 통해 깨달은 동반의 참 뜻입니다. 자, 지금 수필 반은 절반을 뜻하면서 동시에 동반을 뜻합니다를 봤는데요. 뭐 흑인과 백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점들도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꾸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좋은 모습이라 할 수 없겠죠.
자, 갈래는 수필입니다. 현대 수필이죠. 성격은 자기 체험이 나타나는 체험적이고 생각이 깊죠. 성찰적이고 자기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함으로써 그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죠. 그래서 설득적입니다. 피아노 연주에서 깨달은 것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타자를 배려하는 가치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이 함께 즐거운 공간이 된다. 이런 내용이었죠. 자, 주제는 반과 반의 여백의 중요성, 결국은 배려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사는 삶의 자세입니다.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삶의 자세, 그것이 건강한 사회의 모습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자세죠. 자, 로벤 섬을 절망의 섬으로 부르는 이유는 원래는 평화로웠던 섬이잖아요. 평화롭고 한적한 섬 로벤 섬은 백인 통치로 흑인 지도자를 감금하는 감옥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 만델라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다시 평화로운 섬으로 되었고 지금 기념관이 되었다고 하죠. 골드리프시티 광산의 지하 갱도에서 작가의 마음이 무거워진 이유는 앞에는 백인의 그 환희의 동상이 서 있는데요. 그 안에는 갱도에서 60도가 넘는 갱도에서 흑인 소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금과 다이아몬드를 채굴한 곳이지 않습니까? 자, 환희의 동상을 보며 어두운 지하 갱도에서 일하는 오타가 있네요. 흑인 소년 노동자들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환희 뒤에는 누군가의 절망과 비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요 흑과 백이 어우러진 피아노 건반이죠. 자, 이 그림도 신용복 선생님 그림입니다. 자, 작가가 그린 아프리카 그림이 뜻하는 바를 작품과 관련시 이어서 한번 설명해 보자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하면서 보겠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하면서 흑백의 갈등과 대립을 떠올렸죠. 자, 피아노의 선율이 가르쳐주는 흑과 백의 조화, 즉 반음과 온음의 조화가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걸 또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자, 피아노의 흑백 건반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때 아름다운 선율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타자,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이루어질 때 동반, 함께 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아마 이 그림을 그렸겠죠. 자, 여러분, 우리 함께 사는 삶의 방향을 생각하게 해주는 신영복 선생님의 절반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동반을 뜻합니다라는 수필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학생이길 빌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